안녕하세요. 멘토의 투자의 답을 찾아가는 멘토의 투자노트 금요일을 맡고 있는 유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파랗게 질려서 굉장히 투자자분들께서는 안타까운 그리고 좀 허심탄회한 좀 약간 기분이 좀 오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서 지금 방송국에 출연하고 있는 패널분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오늘의 주된 얘기는 딱 이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지? 그리고 빠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이런 얘기들이 주된 얘기로 이렇게 흘러갔었는데요. 저도 오늘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한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근데 다른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뉴스를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은 없는 가운데 지금 오늘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밝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히 우리 시장을 잠시 떠났다가 중국이라던가 미국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인도 시장이라던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분명히 우리 증시가 다시금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은 온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미국 증시를 잠깐 살펴봤었을 때 300포인트 가까이 나스닥 기준으로 300포인트 가까이 지수가 프리장 시간에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장 시작과 동시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15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 증시도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지만 코스피 기준으로는 0.6% 가까이 빠진 2,593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더 확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1.5% 가까이 빠지면서 753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다음 주는 여기가 이제 그 저점을 통과하고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종목 장세를 펼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오늘 제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특징적으로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엠폭스 진단 키트 이쪽 관련 종목들만 테마적으로 움직였고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들조차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ASML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화요일 날 오픈이 됐죠. 전산 실수로 조기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면 증시는 환호를 했겠지만 내년 순매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반도체 그 AI 거품론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탄탄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시장에서는 그날 그냥 이렇게 좀 엇갈린 희비들을 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존 대비 50%로 감소, 그러니까 300억에서 350억 유로로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ASML 하면은 장비 관련해가지고 부동에 누구도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국 매출 감소가 가장 타격이 컸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화요일 날 증시는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우리 증시도 한번 출렁거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목요일 날 TSMC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54%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TSMC는 아직은 우리가 그 계속적으로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 정말로 우리는 지금 넘쳐나는 수요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상반된 ASMR과는 상반된 이런 의견들을 내놓았는데
계속적으로 분기 실적을 갱신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의문점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왜 TSMC가 가는 것만큼 가지를 못할까라는 부분들이 가장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TSMC와 엔비디아의 불협화음이 약간 이슈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로의 낙수 효과, 그러니까 그 게이밍, 그 그래픽 카드 이쪽 관련해가지고, 이쪽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좀 수주를 따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간 예측하는 이런 매스컴 보도도 있었었는데, 근데도 오늘 6만 원이 붕괴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만 원이 붕괴가 되고 다시금 5만 5천 원 하단 라인까지 또 내려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거의 근 한 달 이상 이어져 오는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정말 삼성전자 혼자만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때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지금 다시금 이제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58,9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았고, 저점 확인 이후에 다시금 반등의 여지가 기술적으로는 높아진 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TSMC 실적에서 말을 해주듯이 AI 거품론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는 점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좀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3나노, 5나노 기술과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AI 수요가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TSMC가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엔비디아한테도 큰 소리를 칠 만큼 TSMC가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는 삼성전자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C가 만약에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불협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분명히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등을 다음 주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들도 있고, 근데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는 또 안 좋을 것이다,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증권가에서도 30만 원까지 너무 오버해서 잡아놓질 않았었나, 결국엔 적정 주가선을 좀 제시를 한 것 아닌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약 한 6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던스들이 좀 키 맞추기를 잘 맞춰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오늘 넷플릭스 실적이 있었습니다. 네, 실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넷플릭스 주가는 5%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넷플릭스 구독자가 3분기에 507만 명을 증가를 했다. 예상치를 상당히 웃돌았다.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광고형 그 구독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그런 마케팅이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광고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광고형 구독자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면서 넷플릭스가 다시 한번 영상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훈풍을 불어갈 수 있게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줬는데, 오늘 증시가 이유 없이 정말 뚜렷하게 전쟁이 터졌거나 아니면은 돌발악재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밀리면서 영상 콘텐츠가 잠깐 하다가 그 이후에 밀렸어요. 뭐 뉴라던가 아니면은 뭐 덱스터라던가 영상 콘텐츠 관련 뭐 사마 네트워크스 뭐 이런 종목들도 윗꼬리를 달고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이어왔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반등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반기 이제 그 오징어 게임 2 이제 오픈도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그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분명히 효과는 모멘텀들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저가 매수
공략으로 지금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들 정말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는 순항 중이고 영상 콘텐츠는 지금 겨우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 향후 주가 흐름들을 다음 주 면밀히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탑승을 해도 되는지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 같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소매 판매 관련해가지고 전월비 대비해서 0.4%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는 0.1%, 0.2%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0.4%로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예상치 상회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늦추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지표라는 것들이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투심이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를 봐야 될 텐데 미국 증시는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살아 있다라는 거는 우리 증시에도 어떻게 보면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원동력이 조금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경제는 지금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AI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은 결국에는 기술주들의 반등이 대차게 나올 수 있는데 고점 논란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미국 빅테크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계속 투자에 대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지금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점. 이제 10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3개월 만에 예상치를 대폭 상회를 하는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1.7% 상승을 했는데 0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과 위축을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0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약 한 1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제조업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열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에 지금 진출해 있는 제조 관련된 업체들 그 기업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의 불안 정세 이런 것들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마스의 수장 시나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10대가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데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 사망을 확인했지만 네타냐후는 전쟁은 안 끝났다. 이렇게 지금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 지역 불안감은 계속적으로 증시를 발목 잡는 그런 악재로 작용을 할 텐데 아직 이슈가 안 끝난 것은 맞지만 수장이 지금 사망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대선을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겨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현 정권이 이런 것들을 중동 지역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억제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는 향후 10월 달 이 실적 시즌에 조금은 변동 요인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굉장히 강했었던 초전도체, 그리고 반도체들이 어저께 굉장히 활짝 웃었다가 TSMC발 훈풍도 받았고 했는데 오늘은 크게 밀렸죠. 근데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조금은 약간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양자라던가 아니면 초전도체라던가 유리기판이라던가 아직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좀 아직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넘어야 할 벽들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는 25년도가 아닌 26년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6년, 27년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뭐 서남이라던가 모비스, 덕성, CCS, 원익 P&E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일 트레이딩이라던가 아니면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차익 실현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을 말을 할 때 이게 무슨 투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빨간불을 킨다라면은 계좌 수익을 올린다라면은 그것은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너무 이슈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정말 확실하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이 그렇게 좀 투자를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굉장히 격변의 한 주였습니다. 지금 시장 지도만 펼쳐놓고 본다라면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이 기회다 이렇게 좀 주식을 매수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같은 날이 어떻게 본다라면 기회의 장이었지 않을까. 물론 다음 주 오픈을 해봐야 되고, 미국이 만약에 미끄러진다라면은, 미국 증시가 지금 연고점을 계속 갱신하다가 미끄러진다라면은 우리 증시에도 분명히 악재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대선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10월 달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 시즌인 만큼 개별 종목들의 실적에 좀 중심을 포커스를 맞추면서 기초 체력이 좀 튼튼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방송에서는 가장 강조를 했던 업종 테마가 있을 거예요.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방산이라던가 조선,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세 개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포트에 담고 계셨다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을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지만, 그리고 최근에 좀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준 몇몇 섹터들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자동차 관련된 브리핑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과 조선이 저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과거에 그렇게 말을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2주 동안 쉬고 오면서 제가 다른 섹터를 다시 한번 또 방산을 강조를 할 수도 없고 또 조선을 얘기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선책으로 자동차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동차도 예전에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현대 IPO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리고 이제 현대 GM 협업 이런 소식들을 가지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 구간에서 반도체 관련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자동차로 지금 투자를 해보심이 어떤가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곧 다음 주부터 인도 IPO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은 IPO가 시작을 했고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서 현대차가 지금 4조 5천억 가지고 올 수 있다, 4조 5천억을 조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지금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다음 주 어떤 섹터가 갈 것이냐, 바이오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지금 올 한 해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산과 조선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동차는 업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좀 밀렸지만, 지금 조금 밀린 현 구간에서 저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아가는 전략을 펼쳐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자동차가 왜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것인가, 왜 그런 섹터가 될 것인가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완성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9조 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3.1조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왼편에 그 이제 실적하고 컨센서스의 괴리율을 좀 표시한 이 표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정도,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3%, 현대모비스는 마이너스 한 5% 정도 매출액의 괴리율이 발생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 정도, 3, 4% 정도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HL만도도 지금 2% 가까이, 그리고 한온시스템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한 3% 마이너스, 현대위아도 한 3% 마이너스. 그렇지만 S&T 모티브, 개중에 이렇게 잘 종목들을 펼쳐보게 되면은 종목마다 실적과 컨센서스의 그 괴리, 이런 것들이 좀 표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리포트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대 오토에버라던가 HL만도라던가 그리고 S&T 모티브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오히려 좀 좋을 것이다,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괴리가 있다라는 거는 나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온다라면 분명히 어닝 쇼크가 되겠죠. 근데 거기보다 만약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부품 관련주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편 그림 2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IM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대부분이 다 높습니다. 넥센타이어를 제외하고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다 예상치랑 근접을 하거나 그 이상으로 더 좋은 수익률을 얻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반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좀 이따 주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은 저가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주가에 어느 정도 가격 중심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심을 벗어나지 않은 종목들, 힘이 아직 남아있는 상승할 원동력이 있는 종목들을 한번 같이 두루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도 있었습니다. 뭐 현대차가 30만 원 가까이 올라갔었을 때 피크아웃 우려도 있었었고, 그리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벌써 많이 선반영이 되지 않았었나, 주가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의료 장비 관련, 미용기기 관련 클래시스 같은 종목만 보더라도 주가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거침없이 계속 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조정이 크게 들어온 종목들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주가에 선 반영이 돼 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7%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4%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 자동차 업체 실적 발표에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제 한국 자동차 업체 역시 이로 인해서 주가 하락을 기록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기아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점을 다지고 있는 그런 현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충격이 있었던 거는 토요타발 가이던스 하향이 좀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에서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냈다가 SK 하이닉스 그래놓고 바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중국 권역의 익스포저는 좀 낮은 상황이지만 아이스라던가 HEV, BEV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균형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라던가 아니면 그 전기차라던가 하이브리드 차 이런 차들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완성차 업계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계속 권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현대차가 점유율도 늘려가고 있고 시장에서의 입지도도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자금까지 조달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던가 혹은 아니면 기술 투자라던가
공장 건설이라던가 이런 공격적인 뭐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 주가 레벨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슈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IPO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이틀까지는 안 좋았습니다. 개인들의 많이 참여를 안 하고 40% 가까이 40% 정도밖에 참여가 안 됐다라는 그런 그 뉴스 기사를 확인하셨을 텐데 근데 이제 3일차에 그 기관들이 200% 가까이 참여를 하면서 결국에는 공모가 밴드를 결국엔 지켜줬고 그래서 이제 최종 청약은 2.37배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흥행에는 결국에 성공을 했다. 완전히 그 역전을 해버린 거죠. 실패할 것 같다가 완전히 성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밀린 거는 어떻게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지수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빠지면서 투심이 악화되면서 밀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된 재료에 주식을 팔아라라는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대차 인도 법인이 IPO가 여기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 몰리면서 결국에 완판이 됐고 22일 거래가 시작이 될 텐데 여기에서 좀 비싸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비싼데도 왜 투자를 했을까? 먹을 수 있는 볼륨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달려들지 않았었나.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인도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은 게임 자체가 달라요. 그만큼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현대차가 IPO를 하면서 공모가가 상당히 높으니까 당일 빠르게 매매를 하고 빠지는 개인 투자자 성향상 좀 빠진 것 같은데 근데 기관들이 이렇게 달라붙었다라는 거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았었나 이러면서 충분히 현대차 관련해서도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만 좋을 것이냐 기아만 완성차 업체만 좋을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그 현대차가 좀 너무 묵직하고 잘 안 움직이고 좀 투자하기 좀 꺼려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변동성이 조금은 다이나믹한 자동차 관련 자동차 부품주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그룹 출고 완성차 대수는 아직 견조하다라고 옆에 차를 그 옆에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타 글로벌 업체 대비해가지고 지금 폭스바겐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대차 그룹은 완성차 대수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연기관차라던가 전기차라던가 하이브리드 차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뒷받침돼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대차 그룹의 비중이 높은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가에서도 계속 실적이 견조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라면은 제일 먼저 상단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6,630억 원 정도로 매출액을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961억 원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693억 원, 그리고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252억 원으로 지금 나쁘지 않은 그런 상승 여력을 굉장히 좀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영업이익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서 리포트를 봤었을 때 자동차 부품주 굉장히 싼데 지금 올라가려다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한번 탄력받으면 세게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투자 노트에서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이슈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에 현대차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수주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 여기에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열관리 시스템 및 하이브리드 세타 엔진을 좀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 구동 모터 관련해가지고 관련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기차는 왜 갑자기 안 좋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전기차 이슈에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유럽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친환경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국은 맞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서 이제 화재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그 좀 안 좋은 이슈들이 겹쳐지면서 더 이상의 돌발 악재들이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워낙 많이 점유를 했어요. 근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도 현대차, 기아가 지금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전기차의 전기차가 좀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이브리드로도 지금 이슈를 계속 공격을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참고를 해서 전기차 이슈에도 조금씩은 주목을 해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를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타이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타이어 관련해 가지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이렇게 있을 텐데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타이어는 계속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5만 킬로에서 6만 킬로 정도 되면은 계속 교체 수요가 도래를 하는데 한국 타이어라던가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 운임비 급등에 따라서 영향은 약간은 부정적이에요. BDI 지수가 해운 운임 지수가 조금 내려가면서 해운 업종 관련해서도 좀 안 좋은 이런 여파가 있었었는데 오늘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운임비가 상승하는 이런 영향은 좀 부정적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업별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한국 타이어는 그래도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납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믹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충분히 저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 주가 레벨이 아닌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공장 및 유럽 아리 가격 인상 대응 여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자의 개별 종목들 간에 실적 발표도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리포트라던가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넥센 타이어는 승부수가 낼 것이 이제 츠코 공장 가동률일 텐데 이런 것들도 공시를 통해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완성차 그리고 부품 그리고 타이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대략적인 간략한 브리핑만 좀 해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말을 드리는 거 보면은 이제 다 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무조건 좋아라고 말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이 안에서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갈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지만 그 중에서 정말 상승에 힘을 붙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같이 방에 참석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만 쉬었다가 각 종목별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수익을 잘 내면 투자를 잘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면서 가장 많이 참고를 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먼저 종목을 투자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살펴봤던 것들은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시장의 흐름은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고 순항 중이고 업종별로도 약간 극명하게 색깔은 좀 변화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리포트들이 하향 조정되고 이러고 있지만 근데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와중에 미국 증시에서 안 좋은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왜 우리나라 증시에서 현대차라던가 기아, 완성차 업체들을 얘기하고 자동차 얘기를 하는 것인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역발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미국 기업차, 완성차, GM이라던가 포드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안 좋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그 폭스바겐 그룹주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별로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을 때 현대차, 기아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산업적으로 글로벌리하게는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약간 우향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할부라던가 이런 그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현대차, 기아의 이제 IPO 여기가 가장 큰 가산점을 좀 주고 싶었고 그 시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 속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순위를 올려가고 있어요. 지금 어느덧 5위권에서 2위까지 탈환을 지금 노려보고 있는 현대차의 위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현대차부터 먼저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는 우선은 제가 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건 뉴스도 아니고요. 저는 리포트를 가장 많이 봅니다. 하루에 한 100개가 넘는 리포트들이 쏟아지는데 그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섹터 관련 리포트들을 좀 쭉 펼쳐봤었을 때 지금 현대차 관련된 리포트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3.182조 원으로 규모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하향이 아니고 부합한다. 상회를 하면 좋겠지만 부합 가능하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증권가에서 대부분 리서치 센터에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신빙성을 좀 가져봐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화가 약세 그리고 이제 미국 등 선진 시장 RV 중심 개선이 우호적인 실적 환경을 개선을 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달러가 굉장히 강하죠.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의 둔화는 좀 아쉽지만 글로벌리하게 좀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현대차 인도 법인 10월 22일부터 상장을 합니다. 이제 당장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상장을 하고 거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팰리세이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차량인데 믹스 개선 신차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신차가 나온다라는 거. 여기에서 팰리세이드가 지금 잘 팔렸는데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신차 하나 출시를 했다라고 해서 뭐 애플의 아이폰처럼 아이폰 출시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반짝거리며 크게 튀어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믹스 개선이라는 것들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원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의 전동화 공장 가동 보조금 수혜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영웅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 이제 이 회색 라인이 241선입니다. 241선에서 지지를 지난 여기가 이렇게 빠졌었던 때가 8월 5일 블랙 먼데이였죠. 블랙 먼데이 날 저점을 찍고 241선을 터치를 하고 지켜주면서 대차게 반등이 나왔어요. 22만 원까지 밀렸었던 주가가 26만 원까지 약 20%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다시 쏟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9월 달 들어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죠. 9월은 원래 전통적으로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달에
현대차의 주가 역시도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 또한 안 좋았었을 거예요. 그때도 근데 241선을 지켜줬었다라는 점. 차트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만 봤었을 때 가격적으로 여기 하단 라인을 지켜줬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어저께도 크게 뺐지만 오늘도 크게 뺐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현재 23만 원 라인 여기를 지켜준다라는 조건으로 저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도 현대차 같이 묵직한 종목을 저는 매매를 해봐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2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컷라인으로 잡고서 25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봐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3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약 한 7, 8% 정도 되는 수익률을 충분히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한번 이 주가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드는 듯 했지만 여기에서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온다라는 점들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상단 라인으로는 27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직 시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 돌파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한 번쯤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봤었을 때 이제 기아 완성차에서 이제 현대차, 기아 딱 두 종목이 있을 텐데 3분기 영업이익은 3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의 부합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비중이 적은 것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텔루라이드 그리고 인도 전용 신차 셀토스 등 신규 라인이 확대가 된다라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4분기 중에 현대차랑 마찬가지로 주주환원 프로그램 발표를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제시한 자사주 잔여분 50%를 소각을 했고요. 주가 상승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충분히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 현대차랑은 좀 다르게 여기 241선이 무너졌어요. 241선이 무너졌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3저점 단기적으로 3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는데 여기 95,000원 라인을 이탈을 하는 듯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에 조금 올라와 주면서 95,100원 자, 오늘의 종가가 94,000원 라인인데 94,000원 라인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기만 받아준다, 여기서 지켜준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라면은 주가가 좀 다소 답답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 박스권 매매를 노려볼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시총이 좀 묵직한 종목들은 주가 하단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만 원 살짝 언더로 살짝 밀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은 잘 안 무너지는 종목인데 여기에서 좀 무너졌다라는 점 그렇다면 약간의 언더슈팅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94,000원 라인을 지켜준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다시 한번 박스권 매매 105,000원 정도까지는 타겟팅을 잡을 수 있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추가 매수를 지금 현 구간 말고 이런 추세적으로 여기를 돌파했었을 때 10만 원을 돌파했었을 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아를 지나서 이제 현대모비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부품 관련주 관련해가지고 가장 그룹 관련주에서 좀 비중이 좀 있는 종목이죠. 네, 3분기 영업이익은 6,318억 원을 기대하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 이 종목도 같이 부합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전동화 사급 전환 매출 감소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미국 전동화 공장 초기 가동 고정 비용 부담은 악재이지만 안 좋은 것들을 먼저 말을 해요. 근데 수소산업 이관에 따른 고정비가 감소를 하고 있고 전분기 대비해서 일회성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안 좋았던 비용들이 그리고 실적들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다 지금 기저효과였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AS 분야는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성이 전망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현대차가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현대모비스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 매출액 증가가 전동화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이제 실적을 이렇게 발표를 하나씩 해주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치에도 부합하는 실적들을 발표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를 좀 보게 됐었을 때 연간으로 보도록 할게요. 연간으로 봤었을 때 23년도 대비해가지고 지금 영업이익이 올라옵니다. 2조 5천억 원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3천억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라면은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벌써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는 22만 원 라인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다가 지금은 25만 원 라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25만 원까지. 이런 부분들이 리포트발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투자 심리도 좀 살아있다라는 게 기관에서도 지금 6거래일 연속적으로 7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은 거래량이 세게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적정한 거래량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25만 원 터치하고 여기에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전고점 27만 원까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앞으로 지금 3분기보다도 4분기가 기대가 되고 연간적으로 봤었을 때 연간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투자를 해서 물리더라도 솔직히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강회사 현대이하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뭐 기존의 현대오토에버라던가 SL이라던가 화신이라던가 이 세 가지 종목을 좀 되게 탑픽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오늘은 자동차 관련 부품주, 자동차 완성차 부품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3분기 영업이익 전부 다 컨센서스에 부합 기대를 하고 있고요. 모빌리티 분야, 러시아 엔진 공장 가동 개선 및 산동 안정화 지속으로 손익이 개선된다.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공작 그리고 특수 분야가 공작 기계가 1,000억 원 내외 매출 유지를 전망을 해주고 있고요. 방산 매출액도 분기별 개선 추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 방산까지 엮여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수요 부진은 우려 요인인데 근데 매출액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매출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차트적으로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이 8월 5일 날 언더슈팅이 있었다가 이렇게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했습니다. 52,000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다른 종목들 기타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인가는 솔직히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구간에서 무조건 이 종목 올라갑니다. 매수하세요라는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의 박스를 그려주고 있고 주가가 2달 동안 이 48,000원에서 52,000원 밴드에서 놀고 있었다라는 점은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그어 놓으시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박스권 매매를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자분들은 지금 48,000원 돌파 안착 시에 52,000원까지 타겟팅을 잡고 53,000원까지 타겟팅을 잡고 이렇게 매매를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이런 제가 방금 5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가지고도 충분히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한 달 이내에 걷어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낙관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하단에 눌렸었을 때 매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결국에는 박스권 매매를 하던 아니면 돌파 매매를 하던 이렇게 했었을 때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QR코드를 찍고 같이 들어오셔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방송 굉장히 짧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